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시장 예상대로 금리 인상 없었던 그런 하루였는데 이게 잘 대처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종목특가스의 이국호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네, 지수 정말 예상대로 정확하게 흘러갔습니다. 이번 금리 인상 정치적으로나 상황적으로 할 수 없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자, 지수도 그렇고 금리 예상도 좀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이제 2000포인트 부근까지 온 것 같아요.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은데, 자, 앞으로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예, 금리 인상을 만약에 했다고 하면 변동성 지수가 많이 다운됐을 건데, 인상을 안 하고 12월에 할 수도 있다, 빠르면 10월에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놔서, 결국은 불확실성만 더 키워놓은 장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10월에는 안 하겠죠. 설마 9월에 9대1로 승리를 해서 안 하기로 했는데 10월에 판을 엎을 수는 없는 것 같고, 결국은 내년이 될지 12월이 될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은 좀 안고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시간을 통해 가지고 종목을 보는 법, 시장을 보는 법, 종목이 왜 지금이 고점이고 왜 지금이 저점인지 많이 좀 코멘트를 해드리는데, 저희가 평생 만약 이 방송을 계속 할 수는 없죠. 평생 동안은. 그렇기 때문에 개별 종목 상담도 중요하지만 왜 이때를 고점이라고 생각하는지, 시장을 왜 이렇게 보는지에 대한 공부도 한번 해보신 전략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계신 종목도 중요하지만 타인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타 시청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좀 귀 기울인 전략도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증시가 2000포인트를 좀 돌파를 못하고 95.95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 주 같은 경우도 불확실성이 좀 더 커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한 3개월 동안에는 전형적으로 이제 3분기 호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이 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다음 3분기 동안에는 실적 기반되는 기업 찾으시고요. 둘째, 환율과 관련된 기업 찾으시면 4, 4분기 또는 계좌의 수익률이 좀 좋지 않겠는가라고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는 그런 바이고요. 일단 오늘 시장 관망을 좀 하면서 중국 시장 이제는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는 중국 시장 중점적으로 지켜봤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자,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이번에 금리 인상을 하든 안 하든, 이번에 안 한다라고 했지만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번에 코걸이 시장처럼 10월에 할 것이다, 또 12월에 할 것이다라는 이런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는 현재 연속적인 어떤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자, 지수 2000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박스권을 갇힐 확률이 상당히 농후하다는 점 참고를 하시고 지속적으로 대응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누차 강조를 좀 드렸습니다. 기습적인 상승,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반드시 대응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자, 지난번에 급락 시장 때 물리셨던 종목들 반드시 관리를 하셔야 된다라고 수십 차례 강조를 좀 드렸던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번 상승 파동을 잘 이용을 하셔서 저희와 함께 어떤 방법으로 헤쳐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오늘도 함께 훈련과 학습적인 부분들 지속적으로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 어제 윤도신 멘토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잠을 설쳐갖고 좀 많이 피곤한 그런 상황인데, 자,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힘내보도록 하겠고요. 자, 저희 프로그램 참여하시는 방법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자, 서울번호 02-3153-2611번부터 2번까지,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빠르게 연락 주셔서 다음 주를 준비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문자 받아보겠습니다. 0687번님, 모나리자 5,380원에 비중 30%, 오늘 종가가 4,33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재료 찾아보니까 8월 중순경에는 재료가 특별히 없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3,000원대 바닥라인 찍고 강하게 30%, 40% 정도 상승하고 있는 구간으로 보이고 있는데, 글쎄요, 재료가 없는 상황에 주가 상승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굳이 재료를 찾아보면 중국과 관련된 이슈를 꼽을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최근 들어가지고는 특별한 이슈
이슈는 없는 상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는 진바닥 3,000원 라인 확인하고 오후 상향으로 주가가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더 상승할 기력이 좀 남아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 이 종목이 매입 단가가 5,380원인데 글쎄 5,380원 좀 높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제가 생각엔 이 종목 1차적으로 상승 나온다 하더라도 5,000원까지는 무난히 갈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도하지 마시고 5,000원에 뭐 손절을 하시던지 아니면 5,000원에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3944번님 NH투자증권 1,150원에 비중 30%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증권주들 제가 어제 이제 상한가 팩토리 시간에 대우증권을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증권주들 수익 중이신 분들하면은 수익 실현 관점에서 보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결국에는 불확실성에 투자하지 말자라고 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자, 결국에는 2,000포인트 부근까지 증권주들 상승 구간으로 진입할 수 있는 가정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어제 정도 부분 일단 차익 실현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었다는 점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 정도 하락이 또 나와주었죠. 오늘 하락이 좀 나와주었지만은 제가 봤을 적에는 이 증권주들 중기적으로 보실 거냐 아니면 중단기적으로 볼 것이냐 이것을 좀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속적으로 박스권 구간에서 전형적인 갇혀 있는 그런 모습으로 전개가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부터는 조금 지루해질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매수가가 지금 1,150원이시니까 일단은 매수가 부근 오면은 정리를 좀 하셨다가 조금 더 다른 종목으로 가셨다가 다시 한번 들어오시는 전략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5743번님 포스코 23만 원에 비중 30%, 오늘 종가가 18만 9천 원에 장을 마감을 했네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저희 방송 통해 가지고 한 4-5번 정도 상담해 드린 걸로 기억이 나고 있는데 주가 하방으로 좀 많이 밀리고 있죠. 2분기 같은 경우도 뭐 신일본 제철과 그 특허 관련된 협상으로 인해서 합의를 했죠. 그래서 전 세계 소송 중인 걸 다 무마하기로 했는데 소송 비용, 이 합의 비용이 1,몇백억인데 제가 정확한 숫자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1,100억인가 1,700억인가 된 것 같고요. 그럼으로써 이제 전 세계에서 물고 있던 악재가 소멸공명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4분기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차 자동차 업계와 강판 가격 조율을 하죠. 과거에 2분기에는 철광석 가격이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값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다운은 안 시켰죠. 근데 자동차가 이제 뭐 힘들다 계속 얘기하니까 이번에 협상 때는 다운이 좀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운이 되는 순간, 그리고 포스코 정부에서 조금 권호준 회장 얘기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죠. 검찰에서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악재적인 부분이 두 가지가 다 해결된다고 할 때가 포스코 같은 경우는 바닥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이슈 악재적인 거 소멸 국면, 두 번째, 세 번째도 진행 중인데 거의 소멸 국면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 만약에 하락 나와갖고 18만 원대 터치한다, 그럼 그때가 진바닥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4815번님 바이넥스 16,050원에 비중 20%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바이넥스, 이번에 바이넥스뿐만 아니라 오늘 같은 경우에 제약바이오 종목들 전체적으로 이제 상승이 좀 나와줬었죠. 한미약품이라든지 셀트리온, 메디톡스, 에스텍 파마, 많은 종목들이 상승권에 좀 들어왔는데, 자, 역시나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오늘 11% 정도 급등이 좀 나오는 모습들. 자, 결국에는 시장이 이제 코스닥 시장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과거의 주도주였던 제약바이오 섹터들, 화장품주들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말씀드린 삼성 LNS 같은 경우에도 오늘 바닥권에서 일단 7% 정도 올라왔던 그런 경우에서도 좀 볼 수 있듯이, 일단은 코스닥 지수 추가적인 상승함에 있어서 제약바이오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은 무조건적으로 올라와야 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에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 이 바이넥스뿐만 아니라 이번에 상승 구간으로 들어왔을 때 거의 대부분 61선 부근까지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61선 부근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힘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이넥스도 마찬가지 일단은 2만 원대까지 홀딩해보시는 전략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0655번님 에스텍 파마 18,000원에 비중 10%, 현재가 21,450원, 오늘 좀 급등이 나왔죠. 13.79% 장대 양봉이 나온 상황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승 여력이 더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25,000원 위로 25,500원까지는 무난히 상승할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9월 11일 날 대량 급 호재가 떴죠. 에스텍 파마 연 매출 2조 신약 달성, 임상 글로벌 제약사랑 라이센싱 아웃 계약. 결국은 우리나라가 기술 수출을 점차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이
주가에 반영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테파마 같은 경우도 과거에 좀 상담을 한번 해드렸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여지없이 조금 알짜 기업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재무제표만 놓고 본다고 하면 실적이 별로 뭐 지금은 현재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현재 실적이 안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제약바이오가 미래 성장성이 없다 이렇게 논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에스테파마 같은 경우는 일본 매출 뭐 90% 이상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엔저 부분이 오히려 완화된다고 하면 더 호재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기술적으로 보건 기본적으로 보건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상승해서 한 25,000원은 무난히 가지 않겠는가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3802번님 제주반도체 5,250원에 비중 30%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제주반도체 어제 이제 상담해드렸던 그런 종목이었죠. 20% 넘게 급락이 나와갖고 오늘도 사실 이제 제가 한번 뉴스를 좀 찾아왔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기타 법인에서 좀 많이 매도가 나왔었는데 어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이 종목 하락 나올 만큼 나왔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선 바닥을 잡아줘야 된다라고 어제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 일단은 더 이상 추가 급락하지 않고 7% 정도 바닥권에서 되돌리는 그런 모습들. 자, 일단은 이런 패턴들의 모습들이 조금씩 유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줘야 됩니다. 일단 매수가 5,250원대 매수를 좀 하셨기 때문에 제가 봤을 적에 이 종목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실 거 아니라면은 조금 더 지금 구간에서 불확실성에 투자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불확실성에 투자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좋은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전략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인 상승폭이 온 것 같습니다. 자, 월요일 날은 조금 더 상승과 하락 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자, 이 종목 매수가 부근까지 온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가격 상관없이 매수가 부근에 정리하셨다가 종목 교체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2398번님 게임빌 13만 2천원에 비중 30%. 제가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하반기 주도주가 게임 섹터가 될 가능성이 높다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점차 타이밍이 조금씩 오고 있는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뭐 하반기가 되면 이제 9월 말이 될지 10월이 될지 11월이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점점 바닥을 다지면서 게임빌, 뭐 NC, 컴투스 뭐 굉장히 조금 진바닥을 다지는 패턴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웹보드 규제 완화로 인해 가지고 뭐 파티게임즈 같은 경우도 뭐 27%, 28% 정도 급등하는 상황이 보여졌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바닥 확인하면서 바닥 뭐 차트 옆으로 높이는 패턴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가 7만 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인데 과거 같은 경우는 이제 대차 잔고 굉장히 증가되고 공매도 증가되고 신용 증가되는 패턴 보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소멸 국면에 진입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엔 이 종목 현재가 7만 원인데 1차적으로 상승 나온다고 하면 1차 목표가 8만 원 잡아야 될 테니까 그거에 맞춰갖고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한국 화장품이에요. 한국 화장품이요? 예. 매수가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매수가가 15,100원이에요. 15,100원.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30%요? 예. 뭐 어떤 게 많이 궁금하세요? 가격이 그만치 올라올 것인지 또 어떻게 하는 건지 그거 좀 알고 싶었어요. 손절가도 정해드려야 될까요? 손절가도 좀 가르쳐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한국 화장품 일단은 결국엔 이제 화장품 관련주도 다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LVCAC도 그렇고 뭐 한국 화장품도 그렇고 화장품주들 일단은 중국발에 대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중국 증시에 대한 영향도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네. 중국 증시가 좀 상승하면서 경기 부양책으로 상승한다고 했을 때 결국에는 경기 둔화에서 어느 정도 호전된 그런 상황들이 전개가 될 수 있을 만한 시나리오가 나오기 때문에 중국 증시하고 같이 함께 좀 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자, 중국 증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바닥권을 조금씩 다지는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 화장품 관련주들도 마찬가지의 관점에서 일단 10월 달에 그 중추전인가요? 뭐 춘전인가요? 중추전인가요? 그 중국 그 이슈가 있죠, 그죠? 네네. 중국 이슈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 일단은 가격적인 메리트도 좀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일단은 제가 봤을 적에는 지금 15,100원대시잖아요. 네. 15,100원대시면은 지금 추가 매수 조금 가능하십니까? 좀 가능하죠. 가능하세요. 일단은 월요일 날은 하락 출발이 좀 예상이 될 것 같아요. 네네. 월요일 날은 조금 빠질 것 같은데 월요일 날 하락 시에 바로 매수하지 마시고 월요일 날 한 12,000원 초반대가 한번 오게 됐을 때 그때 네.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하셔갖고 일단은 14,000원 부근까지 한번 홀딩해 볼게요. 그래갖고 평균 단가를 14,000원까지 한번 낮춰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4,000원까지 낮추셔갖고 일단은 14,000원 부근에서는 정리를 좀 하셨다가 내가 이 종목을 올해 좀 갖고 가야겠다 싶으시면 다시 한번 저점에서 재매수하신 전략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코리아나 15,700원. 네. 40%. 15,700원에 40%요? 네. 저희 방송 자주 보시나요? 매일 보는데요. 지금 하면 8번째 신청했는데 처음 됐어요. 축하드립니다. 그 코리아나 과거에 제가 상담을 몇 번 해드렸는데 8월에 네. 급락, 그러니까 8월 중순에 급락 나오기 전에는 지속적으로 보면 13,000원, 12,000원대부터 18,000원 라인에 딱 박스권 구간에 움직이는 패턴 보이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뭐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을 거라는 시장의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죠. 그래가지고 네. 16,000원에 매도하라고 좀 사인을 많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예 매도를 못 하신 것 같아서 네, 놓쳤어요. 예 저희 방송을 보셨다고 하면 매도를 했을 건데라는 아쉬움이 남았고 물어봤고요.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적자 기업이었죠. 뭐 지속적으로 좀 적자를 유지했던 기업이 1분기, 2분기 흑자 전환을 굉장히 큰 폭으로 했고요. 뭐 작년, 재재작년 뭐 다 적자죠. 근데 1분기 23억, 2분기 33억, 영업이익률 7%, 8% 굉장히 잘 나온 수치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영업이익률이 3분기에도 이어질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오늘 화장품주 다 급등 많이 나왔죠. 이 종목도 급등 나와가지고 뭐 여지없이 13,7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 상승 파동에 정고점인 16,000원대 한번 갈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16,000원대 오면 애매한 단가가 될 거예요. 15,700원이 매입 그게 단가니까. 언제쯤 될까요?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그건 좀 걸려요? 봐야 될 것 같고, 뭐, 아모레퍼시픽을 예를 들면,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과거에 외국인 뭐 상품 매출 비중이 한 8% 정도였는데, 뭐 올해죠. 올해 같은 경우만 비중 놓고 보면 37%로 증가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눈여겨본다고 하면 코리아나 같은 경우도 매출이 증가되고 결국은 중국의 관광객들 증가된과 동시에 매출 증가될 거라 보여지고 있는데 제가 점쟁이가 아닌 이상 뭐 30일 후에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고요. 그렇죠. 예. 이 기업도 3분기 실적 좋아요. 이제 10월 초 되면 실적 시즌 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에는 실적 시즌 도래된다고 하면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실적 발표할 즈음 해가지고 16,000원 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타이밍 보시고 16,000원대 오면 매입 단가니까 매도하기도 그리고 애매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더 가져가셔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지. 너무 힘들어요. 제가 기억을 좀 하고 있을 테니까요. 네네. 예, 16,000원대 오면 꼭 다시 한번 연락을 주세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산성 LNS요. 산성 LNS. 매수가 예, 예. 기준이 어떻게 되시죠? 52,200원에 20%. 52,200원이요? 예. 네, 일단 최근에 저희 방송 많이 보셨나요? 예. 산성 LNS 제가 꾸준히 얘기를 좀 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안 보셨나요? 글쎄요. 그때는 못 봤고, 제가, 중국 보따리상 사고 나서 중국 보따리상 그 단속 그거 나고 나서 급락해버리더라고요. 아, 그 따이공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일단은 그때 이제 굉장히 좀 그게 사실 어이가 없는 거죠. 증권사 리포트 하나로 시총 몇천억이 날아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어이가 없는 거, 그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개인들을 뭐 죽이겠다는 건데, 중요한 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바닥 구간입니다. 예. 지금 바닥 구간이에요. 일단은 어제도 말씀드렸고 그제도 말씀드렸고 지금 구간에서는 옆으로 조금 기었다가 큰 상승과 하락보다는 계속적인 진폭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자, 그 이후에 추가적인 급락 나오지 않고 옆으로 기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죠. 예. 기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7% 정도 급등이 좀 나온 그런 모습들. 자, 일단은 제가 앞에서 이제 한국 화장품도 좀 말씀드렸지만은 중국발, 그러니까 해외적인 매출 법인, 그러니까 이 산성 LNS 같은 경우는 해외 매출 법인에 대한 계속적인 이슈가 좀 나와주고 있어요. 뭐 최근에 브라질이라든지 뭐 중국이라든지 다른 쪽의 어떤 그런 마스크팩 관련된 어떤 이슈들이 계속적인 매출로 증가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의 시나리오로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모멘텀들은 조금씩 나올 수 있는 그런
필요한 과정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지금 구간에서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큰 상승과 하락보다는 조금 더 옆으로 기는 모습들이 좀 나아질 것 같습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은 조금 더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삼성 NS 같은 경우에는 10월 달을 타겟으로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10월 달을 타겟으로 잡으시고 일단은 지금 52,000원대치잖아요. 예. 매수가는 충분히 옵니다. 매수가는 충분히 오니까 기다리셨다가 55,000원대 있죠? 네. 55,000원대 오시면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네, 그때 감사합니다. 추가적인 상승 가능해서 수익 더 볼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다음 전화 받아오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밤늦게 수고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예, 세운 메디칼요. 세운 메디칼요? 하나 케미칼요. 아, 한화케미칼이요? 예, 매입단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매수단가는 26,600원이고요. 네. 비중은 12%입니다. 설마 혹시 오늘 사셨나요? 아닙니다. 요거 산재가 좀 2개월 돼요. 아, 좀 되세요. 예. 결국은 미국 쪽에서 금리를 인상을 했다고 하면 정유화학 섹터가 가지 않겠는가라고 했는데 뭐 생뚱맞게 인상을 좀 안 했었죠. 제가 보기에는 무슨 얘기가 서로 오고 간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모 방송에서 과거에 좀 추천을 드렸던 종목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그때 9월 중순경에 추천드렸는데 그때가 17,000원, 18,000원인데도 불구하고 주가 많이 올라왔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라고 추천을 드렸냐면 1차적인 목표가 2만원 잡아라. 2차적인 목표가 22,000원 잡아라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은 수익 구간이잖아요. 한 200원 정도, 한 1% 정도 수익 구간인 거로 보여주고 있는데 엘렌 의장이 애매한 표현을 했죠. 10월 중에도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라는 애매한 표현을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금리를 인상하게 될 경우에는 정유화학 섹터들이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예, 예. 근데 연내에는 한 차례 인상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상을 하든 안 하든 주식이라는 게 어차피 선행주스고 심리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도 굉장히 많으니까 10월에 만약에 한다 하면 미리 좀 올라가 있을 거예요. 예, 예. 그리고 12월에 한다 해도 미리 좀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화학 섹터는 3분기 실적 발표할 때 그때 사도 늦지 않다고 말씀을 매번 해드리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생각에는 12월 26, 28 이때 되죠. 26, 7, 8 이때가 FOMC 회의죠. 만약에 12월에 한다고 하면 그때 전까지는 이 종목은 정고점인 22,000원 이상 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안 해서 정유화학 섹터가 주도주가 안 됐기 때문에 정리하시겠다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이제 인상하려면 한두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겨울 올라면 몇 달 안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기다리셨으니까 한 2달만 더 기다리셔가지고 한 10% 정도는 수익 내고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괜히 딴 업종, 딴 종목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정신 어지러우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예, 예. 기다린 것만큼 한 2달 정도만 진드강이 더 기다려주세요. 목표가는 얼마 정도 잡으면 되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000원을 2차 목표가로 잡으시고요. 1차 이제 22,000원. 예. 지금으로 잡으면 1차 목표가 22,000원이 되겠네요. 22,000원 잡으시고 22,000원 와도 약간 아쉽거나 아니면 매도하기 좀 애매하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연락을 주세요. 예. 예, 그렇게 매매 좀 해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한미약품 그때 상담 받았는데요. 예. 40만 원 부근에 오면 연락 한번 달라고 하셔서요. 예. 그때 제가 추가 매수 사인 드렸었죠? 추가 매수할 상황이 아니라서요. 그러니까 다 묶여 있어서요. 그러셨어요? 제가 한미약품도 그렇고 제약바이오 섹터 추가 매수만 좀 계속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네네. 추가 매수를 못 하신 거죠? 네네. 자, 일단은 오늘 이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죠? 네. 40만 원 정확하게 이제 터치를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한미약품 이제는 더 이상 급락 없다. 그리고 네. 손바뀜이 됐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렸었어요. 네네. 그것이 이제 거래량적인 측면들 그리고 옆으로 기는 패턴들의 모습들로 인해서 어느 정도 심리적인 부분들도 계속 좀 엮여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중요한 것은 이제 한미약품이 지금 9월 달에 계속 좀 악재가 좀 나왔죠. 세무 국세청 부산국 지방국세청으로부터 357억의 추징금을 부과됐다 이런 내용도 있고 지금 조사받고 있죠 불공정거래.
네. 조사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아이러니예요. 결국에 이제 기업 가치와 어떤 그런 모멘텀만 놓고 보면은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여력은 있는 상황이지만은 돌발적으로 이런 악재들이 언제 또 튀어나올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60만 원대 급락이 나왔을 때 이제 이제 조작설, 그런 얘기가 좀 불공정거래 그런 얘기가 좀 나오게 되면서 주가 급락이 좀 나왔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또 돌발면서도 나올지 그게 이제 상당히 관건일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기술적으로만 그럼 놓고 보겠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놓고 보면은 일단은 44만 원 있죠? 네. 44만 원대까지는 일단 다시 한번 상승 구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올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진폭이 있을 것 같아요.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 이런 어떤 박스권의식의 패턴들이 모습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기 때문에 일단 조금 한번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추가 매수를 좀 하셨으면 만약에 30만 원, 그러니까 매수가가 지금 50만 원대인데 30만 원대 매수를 하셨으면 40만 원대 충분히 내려올 수 있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매수가 부분에서 정리할 수 있는 충분히 상황이었는데 그 부분이 안 되셨기 때문에 일단은 44만 원대 있죠? 네. 그 부분이 왔을 때 다시 한번 연락 주시기 좀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그때 한번 판단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사는 목표가까지는 올 수는 없는 건가 봐요. 그러니까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돌발 변수가 안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상승 가능하다고 봅니다. 상승 가능하다 보지만은 단기적으로는 모멘텀이 없어요. 제약바이오 섹터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제약바이오 섹터에 지수 올라갈 때 기술적 반등이지 재료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재료가 공백기예요. 11월 달까지. 그러면 한미약품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실적적인 부분들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는 종목도 있고 없는 종목도 있고 자 결국에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어떤 그런 돌발 변수가 또 튀어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44만 원대 가셔갖고 기술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봐서 그때 한번 다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3분기 실적은 어떤가요? 그거는 모르죠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게 좀 트레이딩 좀 해주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CJN이고요. 네. 매수가는 45,500원, 비중은 50%입니다. 한 15% 정도 그런데- 수익 구간이시네요. 여보세요? 예, 예. 한 4년인가 5년이 됐어요. CJ를 구입을 했는데, 추가 매수도 하고, 무상증자도 50%씩 두 번 받고, 그래가지고, 지금 45,500원 되겠어요. 저는 장기 투자를 할 계획이거든요. 네. 한 2017년까지 그냥 가지고 가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는 좀 잠을 구하고 하자. 결론 말씀드리면요. 예, 가져가셔도 될 것 같아요. 예, 네, 시즌 알짜 기업이고요. 예,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sek터 중에 손꼽히는 알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근데 주가 변동성 굉장히 클 수도 있죠. 최근만 들어도 예. 주가 3만 원대가 5월 달이었는데 7월 중순에 7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또다시 4만 원까지 내려왔다가 예. 변동성 굉장히 크죠. 예. 근데 제약바이오 sek터에 투자하신 분이라면 이런 건 감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꿈을 먹고 사는 기업들이 제약바이오 sek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실적이 없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걸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조업 같은 경우는 실적을 관찰하기가 굉장히 쉽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유화학 섹터 같은 경우는 유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반도체 가격만 보면 돼요, 대충. 그러면 어느 정도 팔았으면 대충 어느 정도 2분기 실적에는 얼마, 3분기 실적에는 얼마가 나오겠다 이게 나오는데 제약바는 그게 불가능해요. 예. 그러니까 2, 3년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주가 변동성은 굉장히 클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즌은 알짜 기업이다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고요. 저도 그거는 동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7년에 이 종목의 주가가 얼마일 거다 이거 말 못 해드리고요. 몰라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 모른다는 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성장성 믿고 분자진단 키트 관련돼가지고 성장성 믿으신다고 하면 가져가 보시는 전략도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고민하지 마시고요. 예. 주가 밀릴 때마다 그냥 조금씩 사모으겠다, 적금한다 생각하시고 월급 받을 때마다 주가 밀릴 때마다 조금씩 사모으시겠다 생각하시면서 17년까지 적금 만기가 도래된다, 17년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가져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망하는 기업 그런 기업 아니니까 홀딩 하셔도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이고, 얼굴이 흔하게 좋으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CMG 제약이요. CMG 제약이요? 예. 매수가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아, 그걸요. 예. 3,300원에 내가 3,300원에 가면 3,400원 가면 걔한테 가가지고. 예, 예. 그래가지고 떨어갔더니 조금 물묻네요. 아, 그러세요? 예. 지난번에 한번 설명해드린 거 못 들으셨죠? CMG 제약. 그걸 내가 봤는데요. 그때 제가 3,300원 넘어갈 때 정리하자고 했잖아요. 정리하자 그랬다고요? 예. 아, 그래가지고 3,400원은 3,400원 넘가면 걔한테 해가지고. 그러니까 3,300원에서 3,400원을 반드시 돌파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3,325원 맞고 떨어졌어요, 그죠? 그래, 나는 3,000, 넘가겠나 싶어서 따라붙어가지고. 아, 그러셨어요? 예. 그럴 때는, 주가가 떠 있는 상태는 있잖아요. 예. 다음부터는 이제 5일선 있죠, 5일선. 예. 주가가 떠 있는 상태에서 5일선이 깨지면 바로 던져버리세요, 그냥. 아시겠죠? 그래, 내가 이거 정권회사에 농물을 본 게는 그죠? 예. 괜찮다 하더라고, 그죠? 괜찮다 해서 내가 그걸 예. 땄었거든요. 아, 그래요? 일단은, 모르겠나. 예. 일단은, 선도 좋고, 어떻고, 이게 쌈있어. 예. 그래서 내가, 좀 물리기는 물리네요. 예. 자, 일단은 밴드를 좀 설정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밴드를. 예. 2,700원 있죠? 예. 2,700원이 이탈하면은 일단은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2,700원이야? 예, 2,700원이 이탈하게 되면 빠르게 하락 쪽으로 기울 확률이 좀 높습니다. 지금 61선이 우상향하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61선이 이탈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게 2,700원 정도 되니까 2,700원을 손절가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월요일날 만약에 다시 한번 상승이 좀 나와준다라고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3,300원에 대한 저항을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어요. 계속적으로 찍어 누를 수가 있습니다. 찍어 누를 수 있어요. 예, 그러면은, 월요일날 그지야? 예. 이게 약간 뜬다 싶으면 한 50% 더 실어도 될까요? 50% 더 실은다고요? 예. 상승시 매도 관점입니다, 일단. 상승시 매도라고요? 예, 상승시 매도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지난번에는 3,300원에서 3,400원대 중요한 맥점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그것보다 못 상승할 수도 있어요. 아, 못 할 수 있다고요? 예, 3,100원대 있죠? 예. 3,100원대 돌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00원대 돌파 못 한다고 했을 때는 일단은 정리하시고, 자, 손절 밴드 2,7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거 추가 매수는 안 되겠네, 그지? 예, 추가 매수 하지 마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방송에서 잘 팔리고 약이 잘 팔리고 이게 썼던데 그거는 아닙니까? 비아그라 많이 드세요? 아, 조금씩 먹지요. 아, 조금씩 드세요? 예. 글쎄요, 모르겠어요. 폭발적인 증가세가 있다고는 하는데. 예. 모르겠습니다. 그거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자, 일단은 3,100원대 있죠? 예. 3,100원대 일단 타겟으로 잡고 대응해 주세요. 그러면 3,100원대는 난리라 있나, 팔아라 이 말입니까? 예. 돌파 못하면 정리하시도록 하세요. 아, 3,100원 돌파를 하면 놔두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너무 고생 많으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번에 제가 현대차 한번 문의드렸었는데요. 네네. 그때 16만 원대 오면 한번 다시 전화해달라고 해서 다시 전화드렸는데요. 네. 제가 18만 8천 원이고 비중은 65%예요. 65%요? 네네. 아, 비중 굉장히 많이 실으셨네요. 아, 예. 저번에, 예. 12만 원대부터 제가 전 방송 다 틀어가지고 유일하게 코를 계속 외쳤던 사람 중에 한 명이잖아요. 예. 그때 조금 매수를 하셔가지고 평단을 좀 낮추시지 왜 못 하셨어요? 아니면 14만 원이라도 좀 하시지. 그때 그렇게 하시라고 했는데,
겁나서 그냥 계속 가만 놔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역발상 투자라는 법도 존재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10명 중에 9명이 안 좋다 그럴 때가 어떻게 보면 매수 적기가 맞아요. 네네. 그러니까 10명 중에 9명이 이제 주식 못하겠다 죽겠다 하면 그때가 바닥인 거예요. 그게 이제 사람 심리 지표라고 하죠. 네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최근 급등이죠. 주가 12만 3천 원 대비해가지고 환율 효과 그리고 한전부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드디어 이제 부채가 이번 달 보면 자산으로 바뀝니다. 네네. 그러니까 10조 원에 달하는 자산을 가진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문제적인 부분이 노조인데요, 노조. 참, 노조 네네. 저도 할 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당기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해달라. 그러면 주주한테는 뭘 주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주에게 보통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배당을 1%대, 2%대 배당을 해주잖아요. 네네. 그런데 직원들에게 매년 당기순이익, 그러니까 영업이익도 아니고 당기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달라. 참 애매한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GM이 지금 5년 만에 임금 인상률이 50%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한국 GM에게 한국 공장 철수하지 말라. 요거 말해봐야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임금이 자기네 나라보다 더 높으면 제가 사장이라고 나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귀족 노조 이런 것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지금 되고 그리고 다른 나라도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많이 문제가 돼서 부도가 나고 이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자동차 섹터, 자동차 산업, 나라에서 벌릴 수 없는 산업이라고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방송을 통해서. 현대차가 망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최근 들어가지고 아반떼 몇만 대죠? 만 대인가 사전 예약 들어와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 3천만 원 이상의 차량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나 법인세 이거 유류비 이런 거를 제거하겠다. 3천만 원 초과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절제를 안 해주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노조 맨날 얘네 휴가잖아, 휴가. 1년에 휴가 한 번 있고 파업 한 번 있고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노조적인 부분은 그냥 사회적인 이슈로 내버려 두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제가 생각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결국은 신차 효과에 힘입어 주가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 16만 5,500원인데 최근 들어가지고 매도한 게 결국은 다 개인이에요, 개인. 개인 빼고는 매도한 사람이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8월 17일인가요? 8월 7일부터 기관이 하루도 안 빼지고 계속 매수했어요. 근데 최근 들어갖고 며칠 동안만 기관이 매도하고 그걸 외인이 또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그 가운데 동안 개인은 다 매도해요, 다 매도. 그냥 결국은 주가 받아가지고 외인과 기관이 주거니 받거니 해가지고 주가 위로 더 올라가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종목 상승 여력 충분히 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투싼 같은 경우도 미국 쪽이 11월이죠. 미국 쪽 11월 출시, 중국 쪽 내년 초반 출시, 아반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자동차 산업 굉장히 좋다고, 그러니까 현대차뿐만 아니라 현대차 부품 계열 아니면 기아차, 현대위아, 모비스 다 좋아요. 근데 대장적인 현대차를 탑으로 놓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차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단가보다 더 상상해서 1차적인 목표가 17만 원까지는 무조건 간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17만 원 왔을 때는 약간의 조정이 나올 수 있는데 그 조정 무조건하지 마시고 더 가지고 계시면 매입 단가 18만 8천 원은 연내 갈 것 같아요. 올해 내로. 예, 올해 내로. 네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17만 원대 맞고 떨어진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잘 참으셨잖아요, 한 1년 동안. 네. 예, 그러니까 그까짓 거 한 10% 밀려봐야 그냥 배짱 있게 가져가시고 18만 원 넘어서면 그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세요. 18만 원 넘어가면요? 네네. 네, 덕분에 너무 감사합니다. 예, 별 말씀. 성공 투자하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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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대원 전선. 예. 2,330원이고 20%예요. 그러세요? 혹시 죄송한데. 네. 주식 투자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왜요? 그냥 좀 궁금해서요. 얼마나 되셨죠? 맡기고 한 거는 10년 전에 했고, 제가 직접 한 거는 한 1년 정도 됐어요. 주식 초보시죠, 지금? 그렇죠. 지금 왜 그러냐면은, 네. 종목을 딱 치고 나서 그거부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지금 어떤 종목인지 아세요? 알죠. 이게 정치 테마주인데요. 예.
약간 묶여있는데 제가 지금 이제 명절 미치고 아무래도 그래서. 어떤 그냥 위치요? 조금, 아니 이제, 추석 전이고 그래서 한번 이런 정치 테마. 예. 주 같은 거 하나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했는데 좀 안 좋네요. 추석 전이라 매수하셨다? 네. 굉장히 그 발상은 좋아요. 네. 왜냐면 추석 때는 항상 나오죠? 지지율이. 네. 그래서 그분은 좋은데, 네. 조금 일찍 매수하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리고 지금 정치판 돌아가는 거 잘 아시죠? 알아요. 그래서 지금 전화드렸거든요. 예, 정치판 돌아가는 게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10월 달에 그 신당 창당에 대한 내용도 있고, 지금, 당 대표께서도 지금, 좀 있잖아요, 구설수가. 그죠? 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네.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에서는, 네. 주가의 상승폭은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아, 그럼 매도를. 내년 해야 4월이 될까요? 총선이잖아요, 그죠? 네. 내년 4월이 총선인데 추석 이후에 재료가 없어요. 그게 단점입니다. 주가가 상승하려면 재료를 갖고 시나리오를 갖고 지속적으로 그 시나리오를 받쳐서 주가가 움직여야 되는데 시나리오가 부족해요. 아직까지. 뭐 어차피 예. 작은 금액으로다가 투자한 거라서요. 예. 예, 그냥 계속 갖고 있어도 상관은 없어요, 얘는. 1,500원 가도 상관없으시죠? 예, 저는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거 그럼 어떤 게 많이 궁금하신 거예요? 아니,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가, 저는 사실 많이 떨어져도 2,000원 정도만 떨어질 줄 알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1,500원이면 이제 없는 셈 쳐도 아무래도 신경을 쓰이잖아요. 상관없다고 하시잖아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상관은 없어도 이제 보이면 신경을 쓰이는 부분이라서. 예. 그래서 한번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궁금하신 거예요? 상승폭이 궁금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렇죠. 손절가가 궁금하신 거예요? 가면은 한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는지. 가면 얼마 정도까지 갈 수 있는지요? 만약에 1년을 갖고 있거나 네네. 예. 일단 오늘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코스닥이 올랐죠? 네. 근데 정치 테마는 못 갔어요. 네. 정치 테마는 거의 어떤 성향을 갖고 있냐면 주가가 그러니까 지수가 하락을 할 때 좀 특출나게 보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수가 하락을 할 때 특별하게 막 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주목을 받아요. 시장에 주목을 받습니다. 거의 그런 경우가 거의 다반사예요. 자,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지수 역시나 오르니까 떨어졌잖아요. 그죠? 네. 근데 제가 봤을 적에는 월요일부터 또다시 지수 조금 변동성이 생긴다 그러면 이 종목도 상승 시에는 못 오르고 하락 시에 또 따라 내려갈 수도 있어요. 거의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추석 때까지 121선 지지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추석 2주 남았죠? 네. 근데 지금 121선이 코앞이에요. 네. 지지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지금 매수가가 지금 2,300원이잖아요? 네. 2,300원이시면 지금 한 4% 손실이세요. 네. 그죠? 네. 예, 그 정도 손실이신데, 결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21선 이탈되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하락폭이. 네. 예, 그래서 일단은 홀딩 가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지만은, 손절 밴드, 1,85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아래텍 7,630원에 10%입니다. 오늘 매수하셨나요? 아니요. 오늘 매수하신 건 좀 아니세요? 오래됐어요. 그러면 오늘 좀 정리를 하시지 않으셨네요? 글쎄 조금 더 올릴까 해서 안 했거든요. 힘든 구간을 잘 참으셨다라고 좀 설명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마이너스 30% 정도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버티시지 않으셨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무선 충전 관련된 이슈, 삼성페이 관련된 이슈로 인해 가지고 최근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3번 구간, 4번 구간에 진입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죠. 전고점 7,700원 라인을 맞고 떨어지는 패턴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나마 양호한 건 장대 거래량이 이틀 연속 생기지 않았나라는 게 그나마 좀 양호한 패턴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만약 이 종목이 월요일 날 갭으로 떠서 시작한다. 그러면 위로 갈 가능성 많아요. 한 9,000원까지는 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엔 갭으로 안 떠서 시작할 것 같고요. 애매하게 한 7,000원에 끝날 것 같아요. 7,000원에? 네, 마무리가 종가가 한 7,000원 정도에 7,000원, 7,100원 이때 애매하게 끝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아쉬움이가 또 홀딩해야지 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애매한 구간이 올 것 같은데, 네. 전략을 두 개를 좀 짜드리겠습니다. 월요일 날 만약에 시장이 급락을 해서 아니면 약간이라도 하락을 한다고 하거나 아니면 보합권이라고 한다고 해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는 종가는 7,000원 초반이에요. 네. 그러니까 7,000원 초반 온다고 하면 뭐 어쩔 수 없이 뭐 무선 충전기 관련된 이슈는 지속적으로 노출될 가능성도 많고 차세대 핸드폰에도 뭐 많이 증가가 되겠죠. 지금 하지만 전방산업이 좀 부진하기 때문에 매출의 악화적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결국은 이슈와 재료를 가지고 움직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월요일날 만약에 하락한다 하면 뭐 어쩔 수 없이 홀딩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월요일날 뭐 3% 정도 상승해서 갭으로 떠서 출발을 해버린다. 그러면 올라올 때 어느 정도 나눠서 정리를 하세요. 예. 지금 오늘 종가가 7,350원인데 제가 생각에는 1차적으로 상승 나온다고 하면 한 7,000원까지 아니 8,000원까지는 보여요. 예. 그러니까 8,000원 온다고 해서 뭐 9,000원, 만원, 11,000원 이렇게 아니, 옛날같이 가겠지. 8,000원대 되면은 그냥 정리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맞아요. 예. 그러니까 재료성 매매라고 하는 거는 주가가 어떻게 보면 산을 그릴 수밖에 없잖아요. 올라갔는데 실적이 뒷받침이 안 된다. 그럼 당연히 제자리 찾아와야죠, 언젠가는. 근데 올라갔는데 실적도 좋다. 그럼 또 올라가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보시고 전방산업에 대한 매출적인 부분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주가 100만 원대 대비해서 지금 벌써 120만 원까지 올라왔어요. 118만 원인가 될 거예요, 아마. 118만 3천 원인가 될 건데 그런 부분 놓고 본다고 하면 3분기 어느 정도 실적이 좋을 거라는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뭐 10월 첫째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 정도 되죠. 그때 실적 발표할 때 이 종목 같은 경우가 다시 이슈 먹고 움직일 가능성도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략 두 가지 세워가지고 그렇게 방향성 잡고 매매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저기 8,000원 가면은 네. 정리하고 저기 내려가서 주가가 내려가 버리면 그냥 갖고 있으라고요. 그렇죠. 그게 방법이 없어요. 지금 스마트폰 쪽에 사업에 안 좋잖아요. 그건 아시죠? 예. 애플이 화면 키우고 요즘 갑자기 오르는 이유가 뭔가요? 뭐 삼성페이와 무선 충전기 관련된 이슈죠. 최근 들어서 삼성페이 관련된 종목들이 다 가잖아요. 예. 근데 과연 삼성페이 관련된 실제 매출이 나오는 기업들이 몇 개가 있을지 오픈을 해봐야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돈이 되는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돈 되는 기업들은 제가 생각하기엔 RF특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반등 보시고 매매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오히려 떨어지고 그냥 손절하는 게 낫나 아니면 가져가야 돼요? 그럼요. 월요일 날 출발할 때 이 가격에 보합권에 출발한다고 하면요. 네. 지금 매입 단가랑 가격 별로 차이 안 나니까 반절 정도는 정리하세요. 그게 마음이 편하실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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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새우글로벌이요. 새우글로벌이요? 예. 예,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2,005원이고요. 예. 30%요. 이런 종목 좀 매수하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예. 상승시 따라잡으셨죠? 예. 무슨 종목인지 알고 계시죠? 예. 무슨 종목입니까, 이게? 그냥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떻게, 매도를 언제쯤 해야 돼 싶어. 일단은 신공항 관련주예요. 예. 신공항, 뭔지 아세요? 신공항 관련주. 신공항이 예. 지금 이슈 되는 거 알고 계세요? 예. 그 이번 총선의 최대 핵심이 신공항입니다. 예. 뭐 제주 신공항이라든지 가덕도 신공항이라든지 새만금 신공항이라든지 정부 정책적인 측면에 있어서 결국에는 이 새우글로벌이 가덕도 쪽에 이제 토지 보유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섹터에 맞는 그런 태화 성향을 가진 종목이다라고 이제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일단은 저도 사실은 신공항 관련주 굉장히 주목하고 예의주시 있게 보고 있긴 한데 지금 구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일단은 재료가 그러니까 총선 이후에 이제 용역 시작이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공사하기 전에 이제 조사를 하잖아요. 네. 공사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공항이 건설하기 전에 어떤 공사든 건설하기 전에 뭐 용역 착수를 해서 조사를 하잖아요. 그게 아마 내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총선 이후에 뭐 뭔가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재료가 조금 좀 멀리 있어요. 너무 일찍 매수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구간에서는 무조건 트레이딩으로 보셔야 돼요. 트레이딩. 치고 빠지고. 근데 그런 능력이 안 되시면은
이런 종목 접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어떤 좀 주식 투자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아갖고 일부러 어떤 섹터인지 제가 질문을 먼저 드린 거예요. 자, 근데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 한 4% 올라왔었죠? 예. 4% 올라왔는데 유지를 못했어요. 자, 그만큼 물량 압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단기적으로 월요일날 만약에 다시 한번 지금 2,000원대는 상승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잘하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오늘 2,000원까지 갔기 때문에 매수가 부근에서 일단 정리하시는 방향으로 생각을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아시겠죠?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한 고비를 좀 넘긴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최근에 시장 빠르게 변화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능동적이고 기계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 다음 주에 상승 클라이막스가 한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체 개미 투자 여러분 물량 보유하신 물량 전진 배치하셔서 다음 주 긴장하신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